지금부터 윤석열 친일 내란 부역 국가인권의 교탄 반일행동 결의대회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구호외치겠습니다. 친일 내란머리 부역하는 인권이 교탄한다. 반인권 친일 소굴 국가인권이 교탄한다. 친일 내란머리 속에 윤석열부터 체포하라. 우리의 힘으로 일본군 성내지 문제 철저히 해결하자. 우리의 힘으로 반일 투쟁 승리하자. 먼저 첫 번째 발언. 다시 한번 구호외치며 결의대회 시작하겠습니다. 친일 테러단체 옹호하는 국가인권이 규탄한다. 친일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하라. 우리의 힘으로 반일 투쟁 승리하자. 첫 번째 발언 듣겠습니다. 검찰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안보수사과가 안보를 무너뜨리더니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아예 산산이 짓밟아버렸습니다. 불과 3년 전 수요시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이 집회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라며 수요 집회 보호 조치를 권고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순위 신고자의 집회 자유, 반일행동 등 반대단체가 대신 집회하도록 한 것은 집회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망발을 쏟아내며 보호조치 중단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왜곡하며 제2의 전범 가해를 저지르는 친일 극우머리들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피해자들을 상징하고 우리 민족의 자존이자 역사 그 자체인 평화의 소녀상에 팔을 디딜 빌미를 제공해주는 몰상식하고 반인권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로부터 33년 전 바로 이곳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정식 사죄의 법적 배상을 받아내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던 수요 집회가 천회를 받던 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염원하며 세워진 것이 바로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2021년 12월 14일 이곳 옛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진 이후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는 물론 일본, 독일 등에도 세워지며 전범가의 피해자들의 인권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의 인권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범가의 피해자들의 인권과 그들의 인권 회복에 영원히 담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인권을 전국 소녀상 테러 챌린지를 일삼는 친일 극우무리들의 테러 집회를 비하하며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이런 인권 말살 선고를 내린 국가인권위원회 지배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김영환은 대표적인 친일파로 국가인권위원회로 넘어온 후 인권위가 좌파들의 해방구가 되었다고 짓거리다니 지난 3월 인권위 회의에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일본군 성노예 대응을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망언을 내뱉으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피해자들의 인권을 종이장처럼 짓밟아버린 친일역적 윤석열 정부의 철저 구역자이자 인권 말살 범죄자입니다. 친일역적 윤석열 내란머리가 존재하는 한 식민지배 전범가해를 일으킨 외세의 암흑을 정하며 그런 역사의 피해자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짓밟아버리는 인권 말살 행위는 계속될 것이고 고조되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 결국 전쟁이 발발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전범가해 문제가 필연적으로 재발될 것입니다. 9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매국적인 12.28 한일합의를 강력 규탄하고 공권력의 철거 위협으로부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 농성을 시작해온 우리 청년 학생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며 할머니들의 영원했던 전쟁과 전쟁 범죄의 위험이 없는 진정으로 해방된 평화로운 통일의 조국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투쟁! 이어서 다음 발언 듣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인권위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지를 잇는 정기 집회인 수요 집회의 장소에 대해 우익단체가 먼저 집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집회 우선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더구나 경찰이 이미 수요 집회 단체와의 충돌 우려를 들어 이들의 집회 장소를 이동시킨 상황에서 인권위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부당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대놓고 친일 반란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입니까? 수요 집회는 단순한 집회가 아닙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권리를 되찾기 위한 매우 중요하며 양심적인 활동입니다. 이 집회가 시작된 이래 그 어느 누구도 이 장소에서의 시위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난 2022년 인권위의 권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오히려 우익단체의 우선권을 보장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과 역사적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친일적인 결정입니다.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실제로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로 이어지지 않으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수요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 보호이며 그 누구도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무리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친일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하루빨리 체포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버젓이 두 손 두 발 자유롭게 다니는 이상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반일행동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친일 청산의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이어서 다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일파를 청산하기 딱 좋은 2025년입니다. 친일파가 누구인지, 친일 매국노가 누구인지 쉽게 골라낼 수 있으니 말입니다. 2023년 수요 집회를 적극 보호하라고 한 인권위가 2년이 지난 2025년 1월에는 극우 단체들의 집회를 보장하며 정반대의 권고 결정으로 친일파임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참으로 을씨낼스럽습니다. 2025년은 한일협정을 맺은 지 120년이 지난 을사년인데 인권위는 을사년에 을사오적인 본인임을 자처해서 밝힌 것입니까? 이번 일에 앞장섰던 김용호는 인권위가 좌파들의 해방구가 돼 있다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할 거냐는 망언을 내뱉은 작자입니다. 그런 김영원이 자신의 본색을 을사년 1월에 극우단체들의 집회 보장으로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극우들은 소녀상의 침을 뱉고 위안부는 가짜라는 분노스러운 피켓을 들이밀고 성희롱을 내뱉었습니다. 가해국인 일본 정부를 대신해 나서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거짓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전국 곳곳에 있는 소녀상에 찾아가 소녀상에 검은 봉지를 씌우고 철거 마스크를 씌우고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청년 학생들에게는 성희롱을 내뱉었습니다.
인권위는 그런 작자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님들의 인권과 청년 학생들의 인권은 나몰라 하더니 이제는 기어코 인권을 침해하는 작자들의 편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어찌 인권이라는 간판 아래에서 인권의 타이틀을 걸고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곳들의 만행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법한 인권위에서 알면서도 그곳들의 집회를 보장하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친일 내란몰이에 부역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차 내란과 국지전으로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는데 같이 밖으로 나와 나라를 바로잡는 데 힘쓰지는 못할 망정 파멸이 코앞인 내란 수계 윤석열, 내란 공범, 내란 잔당 국민의힘을 따라 친일 매국의 길로 들어서겠다고 하니 참으로 어리석게 짝이 없습니다. 친일 매국노인 윤석열, 내란 발라 수계 윤석열, 반일과 반윤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그고들에게 명분을 지어주고 그고들을 비워주고 있는 인권위는 지금 당장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반일행동 청년 학생들은 3296일째 이 자리를 소녀상 옆을 바위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햇수로 10년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정의로운 투쟁을 감히 선순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고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진정한 해방과 문제 해결이 되는 그날까지 어떠한 장애물에도 그럼없이 이 자리를 지켜나가고 역사를 지켜나가 진정한 해방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다음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로써 수요 시위가 33년을 맞았습니다. 1992년 1월 8일 이곳 평화로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은 첫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는 없었다는 일본의 주장에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며 240명의 할머니들이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 사죄 배상과 후대들이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할머니들의 뜻을 이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집회로 진행되고 있는 수요 집회를 윤석열 친일 내란머리들은 국가인권위까지 대동해 난도질하려 발악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절대 친일 극우머리들의 주장을 가만 들어줄 수조차 없습니다. 사람을 짐승만도 못한 쓰다버리는 소품 취급을 한 일본 제국주의입니다. 무릎 꿇고 빌며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스럽게 전쟁 범죄를 부정하고 과거사를 왜곡하는 이들과 그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친일 극우머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만두고 볼 수 있습니까? 국가인권위가 빠른 난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소녀상을 테러하려고 혈안이 된 이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친일 경찰들이 그구들과 합심해 소녀상을 밀고 들어와도 법원이 이른바 불법이라고 짓거리고 윤석열이 반일행동의 정의로운 투쟁을 이적 동조행위라고 망발해도 우리는 9년 동안 완강하게 소녀상을 지켜냈습니다. 윤석열과 수인들이 떠들어댄 몇 마디 말로 흔들릴 반일행동이 아닙니다. 언제나 바위처럼 굳세게 투쟁해온 만큼 그 어떤 준동이 와닥친다 해도 반일행동 청년 학생들은 민족의 자존인 소녀상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 길에서 모두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다음 발언 듣겠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과 그 뜻을 잇는 청년 학생들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평화로를 지키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중대하게 피해자들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평화를 지키며 투쟁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권이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역대급 반인권적인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위안부는 정신병,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목말로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을 흡입하고 소녀상의 철거를 주장하고 피해자들의 뜻을 잇는 청년 학생들을 조롱해 지닌 극우 단체의 집회를 선순위인이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린 것입니다. 이미 인권위 스스로가 수요 집회 보호를 결정한 바 있고 진일 극우 단체의 집회야말로 인간의 존엄을 깎는 파렴치 않은 범죄 행위임에도 진일 극우 단체의 이러한 범죄를 비호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반인권 친일 처굴로 전락된 배경엔 내란숙의 윤석열이 있습니다. 이번 권고를 주도한 김영원이라는 자는 대표적인 친일 인사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일본군 성내 타령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망언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인권위 상임위원 이춘상이라는 자는 12구 참사에 대해 막말을 내뱉으며 스스로 최악의 반인권, 반민주 인사임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윤석열의 사람들이 인권위 주요 인사를 박혀 있으니 인권위의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을 서슴없이 짓밟는 이따위 행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차들이 넘는 시간 동안 소녀상을 지켜온 우리 반일행동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군 성내지 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일본군 성내지 문제 해결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굳은 신념을 안고 싸워왔습니다. 법이 아닌 정의를 양심과 용기를 안고 싸워온 우리 청년 학생들은 앞으로도 그 어떤 준동이 있다 한들 물러섬 없이 가열하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치열하게 매일 시간을 싸우고 있는 우리 민중들과 함께 내란숙의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고 일본군 성내지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며 이 땅에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과 생명권이 보장되는 그 당연한 사회를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그 길에 가장 앞장에서 반일행동이 쌓아나가겠습니다. 함께 투쟁에 나옵시다. 투쟁! 마지막으로 다 함께 구호해치겠습니다. 진일 내란몰이 부역하는 인권이 강력 규탄한다. 소녀상 정치 테러 자행하는 진일 극우물이 청산하자. 진일 내란몰이 수계 윤석열 체포하라. 우리의 힘으로 일본군 성내지 문제 철저히 해결하자. 투쟁! 이것으로 반일행동 결의대회 마치고 이어서 수요문화제 진행하겠습니다.